요즘 정말 AI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 특히 제 직업인 디자이너 이제 끝났다는 말이 많아서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 밥줄을 이어나갈 계획인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뭐 마냥 희망적인 얘기나 비현실적인 얘기는 솔직히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제 생각을 말해 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일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할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돈을 벌 때는 90% 외주를 통해 돈을 벌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왜 제게 일을 맡기냐? 제 경험상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툴의 장벽을 깨기가 힘들어서, 두 번째로는 전문가인 저에게 전문적인 진행을 맡기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제 디자인 스타일이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먼저 툴을 다루는 능력.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디자이너와 비디자이너를 가르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 머릿속에 엄청나게 멋진 비주얼이 있는데 그거를 구현하려면 뭐 포토샵, 일러스트, 블렌더 이런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툴러지 그렇게 툴만 다루는 게 무슨 디자인이냐 그건 오퍼레이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툴을 다루는 저의 능력이 돈을 벌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본인의 기획력이나 비주얼 감각은 디자이너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미적 감각이나 기획력은 노력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툴을 다루는 건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골치 아픈 부분을 해결하고자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런 장벽은 템플릿 툴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용 툴도 쉬워지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나마 디자이너가 아니면 하기 힘든 정교한 아트워크 정도는 단가를 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AI가 해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툴의 장벽은 99%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정교함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0.1%의 영역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 두 번째로 제가 밥벌어 먹고 사는 능력은 이 전문적인 진행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네가 전부 다 맡아서 해줘.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으로 맡으면 받는 돈도 많습니다. 디자인 할 것도 많고 필요한 사람들 섭외도 해야 되고 디자이너 플러스 매니저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런 일에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기대하는 건 두 가지. 디자인 퀄리티랑 진행력. 저는 이것도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얼 퀄리티는 AI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다 AI가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섭외할 필요도 없고 인력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면 일이 훨씬 간소화되니까 뭐 사람들 일정 관리하고 소통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진행 능력이 필요한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일을 받으려면 무언가 저의 뾰족한 무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만 유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이너라는 정의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일을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비주얼을 만들더라도 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런 예측도 해보고 그러니까 근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런 생각하면 너무 빡셀 것 같아서 머리가 막 아픈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데이터 툴, 마케팅 툴, 디자인 툴, 글쓰기 툴 뭐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똑똑한 툴이 넘쳐나고 정보에 접근하기도 되게 훨씬 쉬워졌으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기에는 전보다 훨씬 쉬워진 게 아닌 이런 좀 희망 회로도 한번 돌려보고 있으니까 내가 디자이너라고 디자인만 팔 필요가 있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아직은 제가 통합적인 능력을 굴리기에는 남의 일을 책임지고 할 만큼 그런 스킬을 획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외주 일을 좀 줄이고 제 일로 먼저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SNS를 수익화해서 얼마를 달성해본다. 또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해서 매출을 얼마 낸다. 뭐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작게라도 바이럴 시켜서 수익화를 해본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비주얼만 나열한 것보다 뭔가 작은 업적들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디자인 능력과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런저런 거를 이뤄봤다.
그래야지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외주도 받고, 또 지금까지는 외주 작업에 많이 의존했지만 또 거기서 벗어나서 저의 수익 라인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AI 시대에 좀 유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의 디자인 개성, 이런 개성이 앞으로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계속 도움이 될.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을 배울 때는 다들 그랬거든요. 디자이너는 예술가가 아니다.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디자인 스타일이 이 AI 시대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저 그냥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개성만 있는 비주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의성도 AI가 더 낫다고 하고, 아날로그적인 뭐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라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 묻어나도록,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SNS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지금처럼 미래에도 쭉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비주얼을, 내 디자인을 좋아하려면 시각적인 것만 좋아해서 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 생각을 좋아해야 되고, 또 그게 돈으로 연결되려면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10만, 100만 정도 팔로워가 있어야 인플루언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되게 소규모의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고 또 거기서 수익 활동도 활발할 것 같아요. 이미 그러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요. 아니, 디자이너 얘기하다가 웬 인플루언서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뭐 디자이너, 마케터, 개발자 이런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 애매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물건도 팔고, 물건 팔면서 마케팅도 하고, 마케팅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하면서 글도 쓰고, 글도 쓰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기분도 좋고 돈도 될 것 같다. 그래서 SNS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현업 디자이너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자이너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두 번째는 외주에 좀 의존하지 말고 나의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 말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 댓글에 어떤 얘기든 적어주시면 같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